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Are you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고 Do you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언제 Are you 질문해야 될지 언제 Do you 질문해야 될지 이거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죠. 엄배영에서 한 2년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영상이다 보니 그걸 못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워낙 중요해서 이번에 비교 시리즈에 한번 다시 넣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때 영상하고는 예문이나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요. 이제 우선 are you부터 비교 쭉 하고 그 다음에 do you 다시 하겠는데 그래서 1이라고 해놨는데 이따가 또 2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are you에 집중하실 건데요. are you는요. 언배영 교재의 3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are you는 도대체 뭘 물을 때 are you라고 시작할까? 이것은 상태를 물을 때 그래, 상태를. 자, 일단은 are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you에 해당하는 비동사죠, 여러분. 비동사라는 것은요. 비동사는 어떤 존재의 동사죠. 존재의 동사죠. 어떤 동작의 동사가 아니죠. 이따가 할 do의 do는요. 동작의 동사죠. 뭐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동작을 물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are you의 are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자, 비동사로 물을 수 있는 것은 그 비동사가 어울리는 말들이 여기 와야 돼요. 즉 비동사라는 어떤 상태가 뒤에 오기 때문에 상태 물을 때 써요. 그 상태라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리죠. 뭔 상태야 이렇게 되죠. 자, 굉장히 포괄적인 그 상태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아니면은 정신적인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떤 기분일 수도 있죠. 기분 상태 또는 신분도 돼요. 정체성. 이 사람이 지금 학생인 신분이야. 이것도 상태죠. 아니면 뭐 선생님인 상태인지 이런 신분도 상태에 해당하겠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람 서울에 있나? 이 사람 방 안에 있나? 지붕에 올라가 있나? 이 사람의 위치도 어떤 존재에 해당하죠. 그래서 워낙 비동사가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를 물을 때 are you로 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예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상태가 정신적인 거나 어떤 상황으로 여기 형용사가 오는 경우로 제가 예문을 우선 들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다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태냐라고 물을 때 are you로 해보겠는데요.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에 있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먼저 나갔습니다. 이게 동사가 아니죠. 자, 비동사가 있는 말은요. 비동사가 먼저 나가고 주어가 뒤로 가야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다. 상태다. 행복하십니까? 또 tired는 피곤한 상태죠. Are you tired? 피곤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happy나 tired는 원래 태생이 형용사로 아예 처음부터 형용사지만 이거는 동사로 많은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동사에 ing를 넣으면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 그런 상태의 형용사화가 되죠. come이 오다니까 coming, 오고 있는 중인 상태. wait가 기다리다니까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인 어떤 상태로 형용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are you coming, 오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즉 오고 있니 이 말이죠. Are you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인 상태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그 다음에 for가 오고 기다리는 대상어죠. For someone.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세요? 이렇게 are you 뒤에 형용사가 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가 항상 형용사로만 같이 쓰이진 않죠. 여기 뒤에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 명사세요 이 말이죠. 이 신분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의 상태죠. 이 신분이 어떤 상태이냐. 그럴 때는 이제 명사로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re you a student? 당신 학생이세요. 그죠? Are you the new manager? 당신 새로운 매니저세요. Are you his mother? 당신은 그의 엄마세요. Are you a resident here? 당신 여기 사는 주민이세요. 이렇게 명사로도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신분이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re you에서 이게 are가 비동사잖아요. 여기 뒤에 잘 올 수 있는 말이 장소가 잘 올 수 있어요. 워낙 비동사가 아까 존재의 동사라고 했어요. 존재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위치가 나와서 그 장소에 존재해 있다라는 말하고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 장소에 네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니 그 위치를 표현하는 데도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re you at home? 당신 집에 있어요? 여기 만약에 전치사 at이 없으면 are you home? 그럼 당신은 집입니까? 해서 안 되고 집에 라는 at이 필요합니다. are you at home? 집에 있으세요? 당신 존재가 어디 있냐 이거죠. are you in the library? 당신 도서실에 있으세요? 여기서도 전치사가 없으면 are you the library? 당신이 도서실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또 썼어요. Are you in the kitchen? 당신 주방에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묻는 거죠. Are you at the airport? 당신 공항에 있으세요? 이렇게 어디에 있냐고 위치를 물을 때 존재의 동사 비동사가 위치하고 어울림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여러분 제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신분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존재해 있는지로 세 가지로 우선 나누어 봤는데 대부분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대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질문을 들으면 대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Are you hungry? 당신 배가 고프세요? 라고 누가 물으면 배가 고프면 yes, 안 고프면 no 하면 되는데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써주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영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어떤 단어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는데요. 비동사로 물었으면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두로 물으면 두로 대답하는 거고요. 여기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하는데 여기 너라고 했으니까 나라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비동사 am이죠. Yes, I am. Yes, I am. 배고파면 yes, I am.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I am을요. 일상회화에서 I'm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I am을 I'm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Yes, I'm. Yes, I'm.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거 언어를 그렇게 씁니다. 원어민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줄이지 않고 씁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은 이거를 한 10번 해보세요. Yes, I am. Yes, I am. Yes, I am. 10번 해보시면 이게 익숙한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줄이지 않고. 또 부정은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대답은 어느 구석에 조금씩 줄여요. No, I'm not. 이래야 돼. 여기 I am을 I'm으로 줄였죠, 여러분. No, I'm not. No, I'm not. 이것도 여러분 안 줄이면 No, I am not이 되죠. No, I am not. 이거 안 줄이면 I am이죠. 이거는 안 되냐. 제가 세모만 해놓은 거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따박따박 안 줄이고 얘기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대답했는데, 10분 전에 했는데 또 5분 전에 먹고 지금 또 물어봐. 배고프세요? 하고. 그러면 배 안 고프다는데 뭐 전달이 안 됐나 해서, No, I am not.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끊어줘야죠. 강조하도록. 자, 그런 용도 아니면은요, 부정적인 대답은 이렇게 줄입니다. No, I'm not. No, I'm not. 어려우시면 10번 하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Are you로 물을 때는 are가 워낙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랑 어울리는 말들이 여기 뒤에 온다. 그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뿐인 거죠. 주로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Are you busy?처럼 바쁘세요? 라는 어떤 형용사로 상태를 물을 수 있고, Are you a teacher? 선생님이세요? 해서 신분의 상태를 물을 수도 있고, 이때는 명사겠죠? Are you at home? 당신 집에 계세요? 하면서 어떤 어느 장소에 있는지 이 존재 자체를 물을 수가 있어서 이런 말들이 주로 어울리고요. 이거 이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세 종류로 크게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 정도 아시면은 Are you 의문문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Are you 했으니까 are you하고 do you하고 막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막 어지럽고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do you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do you는요, 언배운 교재에서는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까 are you 할 때 are가 비동사여서 그 비동사가 필요한 어떤 말이 뒤에 마저 나왔던 거고, 일단 do you는 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do로 물었다는 것은 do가 뭐냐 이게요. do가 하다의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셔도 do는 하다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라고 물었다는 것은 여기 동사가 먼저 나온 거는 의문문이니까요. 의문을 하는데 하느냐고 묻는 거죠. do you, 너는 하니? 라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묻기 위해서 do you로 하는 거죠. do you. 자,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뭐 하니? 라는 그 동작을 묻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운동하니? 운동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너는 요리를 하니? 요리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do you 자체는 하니밖에 아니다. 뭘 해? 여기 뒤에 동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do you는 하니? 이런 말이에요. do가 하다니까 이걸 의문문으로 했으니까 do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니까 의문문이 된 거죠. 그 하니라고 묻는 말이 됐는데 하긴 뭘 해. 여기 동사가 반드시 나와줘야 이 동사 하니 이런 말이 돼요. 이 동사가 여러분 동사 원형으로 옵니다. 동사 원형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형인 거죠. 그 동사에 뭐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이거나 과거니까 ed를 붙이거나 또 진행에 ing를 붙이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아니죠. 기본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do you라고 묻는 거는 하니 이걸 묻는 거라서 동작을 하는지 묻는 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사가 딱딱 나와줘야지 이 동사를 하니라고 묻는 거죠. work here 여기서 일하다. do you work here? 당신 여기서 일하세요? do you play tennis? 당신 테니스 치세요? do you read books? 당신 책을 읽으세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당신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이 이게 다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어머, 여기 do가 아니고 또 무슨 더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do you 할 때 do는 you에 맞는 do의 형태죠. 항상 너한테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그녀가 뭐뭐 하세요? 그가 뭐뭐 하세요? 이럴 때는 she나 he 또는 뭐 제인이 뭐 하세요? your sister 당신 여동생이 뭐 하세요? 이럴 때는 이런 주어가 전부 다 3인칭 단수라는 거죠. 이런 3인칭 단수는요. do를 안 써요. do를 안 쓰고 더지를 써요. 이게 어울리는 걸 써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도 그 서로 맞는 걸 안 끼고 다른 거 끼면 껴지지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동사는요 주어에 맞는 걸 써줘야 돼요. 3인칭 단수는 언배영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 더즈로 쓰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 3인칭 단수가 쓰였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3인칭 단수라고 여기 동사 s를 하거나 여기 뭐 발음에 따라서 es를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면 이 자체는 뭘 하냐라고 묻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냐라고 물으면서 여기 동작의 기본 개념만 필요한 거죠. 이 주어에 맞는 그 동사의 일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일치를 다 시켜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와서 이 동사를 하냐고 동사의 개념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Does she travel often? 그녀가 자주 여행을 합니까? Does he watch TV? 그가 TV를 봅니까? Does Jane enjoy cooking? 제인은 요리하는 것을 즐기나요? Does your sister like pets? 당신의 여동생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도 대답하는 거 알아볼까요? 대답을 해야죠. Do you like coffee? 당신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다라는 이 동사, 뭐 동작을 쓰라 하는데 이건 동작이 아니잖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동사 중에는요,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그죠? hate 미워하다처럼 어떠한 그 특정 동작이 없는 동사들도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자,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자, do로 물었으면 do로 물었으니까 do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Yes, I do. Yes, I do. 그 다음에 아니면 no I don't, no I don't 이렇게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don't는 do not 아니었나? 그죠? do not이었죠 원래. 그러면 no I do not은 안 되는가? 이런 또 질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no I do not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대답이 조금 까다롭겠는데 do not 이렇게 세모해 볼게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는 뭔가가 줄여져요. No, I don't. 그래요. No, I do not. 그러지 않습니다. 세모를 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강조의 필요가 있을 땐 또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커피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내가 안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좀 1시간 전에 커피 좋아하냐고 또 물어봐. 자기 커피 먹으면서 그래서 안 좋아해 했는데 지금 또 물어봐.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No, I do not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인칭 단수도 더즈로 물었으니까 Does she like coffee? 그녀가 커피를 좋아합니까? 더즈로 물었으니까 더즈로 대답했죠. Yes, she does. 아니면 No, she doesn't. 이렇게요. 자, 그래서 대답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꼭 끝까지 다 들었길 바라고요. Are you? Do you? 비교하는 법 크게 구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Are you? Do you 중에 어느 게 여기 들어가야 될지 구분하셔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